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고 하는데 술을 안 마시는데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술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술은 간에 치명적인 독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도 간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고 간 건강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 50대 후반의 정미자님과 남편 김재환님을 만났습니다. 정미자님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놀라셨고, 남편분은 피검사 결과 간 수치가 높고 간에 불이 났다는 표현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간에 불이 났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뜻이죠.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웬만큼 손상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 질환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간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간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간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인 간은 정말 놀라운 기능을 수행합니다.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호르몬 등 다양한 물질을 대사하고 몸속 독소를 해독하며 살균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인체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고 혈중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치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정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피로감,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은 다른 질환과도 겹쳐 간 문제라고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전체 간세포 중에서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간세포가 5%를 넘는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상간은 암적색을 띠고 표면이 매끄럽지만 지방간은 노란색을 띠고 간의 크기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내의 단순 지방 침착부터 시작해 지방간염, 심지어 간경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16%에서 5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성인 3명에서 4명 중 1명꼴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흔히 지방간은 알코올 섭취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몸에 과량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소화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이 간에 쌓여 생성됩니다. 과거와 달리 지방간 환자의 94%가 술을 마시지 않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알코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 이식의 주요 원인 중 2번째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포도당으로 전환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되는데요. 먼저 피부 아래 피하 지방을 만들고 남은 지방은 내장 지방이 돼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지방세포는 내장이 아닌 간에 쌓여 지방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가진 환자의 1%에서 3% 정도는 결국 간경변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4배에서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무증상이나 비특이적인 증상이죠. 피로하다는 것은 워낙에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지방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을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지방간염으로 진행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와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술 없이 간을 망치는 의외의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술 외에도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속에는 간을 과로시키고 손상시키는 숨겨진 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 음식들은 간세포의 지방을 축적시키거나 해독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결국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간경화로 발전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은 이러한 숨겨진 범인들을 더 많이 섭취하게 만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먹는 인스턴트 식품, 달콤한 간식, 기름진 음식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김미자님 부부의 경우 점심 식사로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같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드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입맛에 당기면 끝까지 다 먹는 습관이 있으셨고 목살, 닭도리탕, 빵, 밀가루 음식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간이 망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식습관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고 왜 이 음식들이 간에 나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피하거나 줄여야 할 최악의 음식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단맛이 간에 나쁘다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설탕은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되는 당분인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의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됩니다. 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며 간 흉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설탕이 너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만큼 간에 해롭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 흰빵, 면류 등은 곡물 섬유질이 부족하여 혈중, 포도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이 간과 간 주위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의 7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고탄수화물 식단은 지방간 발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지방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밥 대신 현미밥,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설탕, 꿀, 사탕 등 단맛 나는 음식 섭취를 가능한 제한하고 가공된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간식으로 먹는 음식 중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것이 많으니
간식부터 줄이거나 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총 칼로리 섭취 중 탄수화물 비율이 65% 미만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로 만들 때 생겨나는 인위적인 지방입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 심혈관계 질환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며 간의 지방간과 간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간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육가공품 등은 간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며 이러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세포에 축적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 대신 찜, 구이, 삶는 조리법을 활용하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연어 등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식품 원재료명에 마가린, 쇼트닝 등이 기재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 건강을 위협합니다. 포장식품이나 통조림, 수프처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간에 과도한 체액이 축적되게 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고염분 식단은 간의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간에 상처를 입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인 고추장, 된장, 간장 등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간장은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장류입니다. 김치류, 젓갈류, 햄, 소시지, 찌개류 등도 염분 함량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장류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만들고 찌개를 끓일 때는 되도록 오래 끓이지 마세요. 다시마, 멸치, 말린 새우 등을 넣어 국물을 내거나 설탕, 식초, 레몬즙, 생강, 후추, 겨자, 파, 마늘, 양파, 참깨, 카레가루, 고춧가루 등 염분이 들어있지 않은 양념류를 활용하고 찌개에 채소를 듬뿍 넣어 체내 염분 배출을 돕는 칼륨을 섭취하세요. 염도를 낮춘 저염 제품을 선택하거나 국이나 찌개의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단백질은 간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서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 독소가 생성됩니다. 간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단백질 분해 능력이 저하되어 독소가 축적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 섭취는 장암 위험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색소, 나트륨, 여러 가지 첨가 물질들이 들어있어 그 자체가 간에 부담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월등히 높은 집단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생선, 콩, 두부 등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고 육류 섭취 시 껍질과 지방층을 제거한 살코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백질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경변증 환자는 단백질 과다 섭취 시 간성혼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곰팡이 핀 곡류 및 견과류입니다. 이들은 간에 치명적인 독소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곰팡이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 곰팡이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등 다양한 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간의 유해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쌀, 보리, 수수 등 곡류나 곰팡이 핀 견과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곰팡이 독소는 간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간혹 곰팡이가 핀 부분만 잘라내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도 곰팡이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곡류와 견과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 곰팡이 발생을 예방하고,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의심되는 음식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버리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여 간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간 치료에 입증된 약 자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지방간을 호전시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식단 조절 및 체중 감량을 통해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간의 기별이 오려면 체중의 5%를 빼야 하고 7%를 빼기 시작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염증 세포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현재 체중의 5%에서 10% 이상을 감량했을 때 지방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정도가 클수록 효과도 커집니다. 다만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급격하게 하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최대 1kg 감량을 목표로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4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권고합니다.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 정도입니다. 고기 100g, 치킨 2조각, 햄버거 하나가 대략 30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휴식 및 스트레스 관리로 간을 쉬게 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는 간을 지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마른 지방간을 앓았던 이선자님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바닥에서 잠이 들거나 직원들이 퇴근한 밤늦게까지 잠들어 있던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감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뒤져서 먹는 폭식 습관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리고 이는 결국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며 뇌 부피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자연 속 걷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약물과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약물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불필요하게 먹는 약은 간에 해로울 수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 특히 각종 즙이나 액기스 형태, 우려낸 물, 생식류 등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간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진쑥처럼 간에 이로운 성분도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간 영양제가 지방간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만 간 수치가 높아졌을 때 간세포의 재생이나 회복을 돕는 간접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간을 좋게 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물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건강보조식품은 성분과 효능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여 섭취하세요. 오늘 우리는 술 없이도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와 함께 간 건강을 위한 통합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건강이 크게 좌우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과도한 나트륨, 붉은 고기와 가공육, 그리고 곰팡이 핀 곡류와 견과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간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불필요한 약물 주의,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간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간에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간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